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 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기도 아주 바빴는데 지난 7월 23일 폼페오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뭐 계속 속사포를 쏘는 그 마지막 결론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많은 분들이 폼페오 장관의 대중국 연설문을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보다 좀 자세하게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 뭐 요새 그 김정은이가 약간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결국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7월 27일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이라고 그러죠. 전승기념일 날 그 노병들을 마놓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간만에 조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뉴스인데 미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거의 그 개발 그 성공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2부에서 북한 문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말이죠. 제가 중요한 연설들이 이제 1, 2, 3, 4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1, 2, 3, 4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 트럼프 스타일 대중공 선전포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미국이 말이죠. 세계에서 그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국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다.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미국 의회의 권한입니다. 미국 헌법에 의회의 권한으로 나와 있는데 그 헌법 1장 8절 1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 아주 짧습니다. 제가 이게 그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해가지고 뭐 미국 정치라든가 미국 역사 공부할 때 아주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 헌법 지금 말씀드린 그 항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헌법 1장 8절에 11항. 그래서 1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쟁을 포고하고 납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납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그러니까 그 미국 의회의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을 포고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전포고가 미국 의회가 하는 일로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은 또 아닙니다. 미국이 전쟁할 때 꼭 선전포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사실 1942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 일본하고 전쟁할 때 2차 대전할 때 선전포고를 한 것이 마지막 선전포고입니다. 194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0년 됐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무수히 전쟁을 많이 했는데 선전포고를 직접 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쭉 했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고서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보좌관들이 나와서 말하고 장관들이 나와서 말하는데 아주 특이한 방식의 선전포고구나. 그리고 이제 7월 23일 날 폼페오 장관이 한 그 크게 말해서 네 번째 연설입니다. 이것은 그 선전포고의 결론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프랭클린 대통령 이후에 군사력을 한 번도 쓰지 않은 대통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전부 군사력을 다 사용을 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솔레이마니를 죽인 것이 바로 최근의 일이고 그리고 제일 큰 폭탄을 또 시리아에다가 떨어뜨린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포고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6월 하순부터 그리고 7월 23일 폼페오 장관의 연설에 있을 때까지 4번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싸워야 할 이유를 행정부 관리 그리고 백악관의 그 보좌관 등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 제목을 트럼프 스타일 선전포고 대중공 선전포고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4개 연설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정말 자세히 지난주에 이제 다뤘습니다. 6월 24일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그 연설 내용은 중국의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배치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연설을 이제 했죠. 그것을 그 지금 4개 연설 중에 첫 번째 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설이 7월 7일 날 허드슨 연구소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의 연설문, 그걸 우리가 그 자세하게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온갖 그 나쁜 일을, 또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당되는 연설이 그 미국의 윌리엄 바라는 그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7월 17일 날 그랜드 래피즈라고 미시간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그 제럴드 포드 대통령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경제에 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닉슨 도서관이 있는 닉슨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죠. 요르발린다라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가 한국 사람도 아주 많이 사는 곳인데 LA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닉슨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에서 이제 폼페오가 연설했는데, 요 1년에 4개의 연설을 다 이어놓으면은 이것이 일종의 대중공 선전포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거하고 오늘 네 번째 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월간 조선에 요 4개를 다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을 쓰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9월호에, 월간조선 9월호에 제가 요 4개를 전부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그 폼페오 장관의 연설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날 연설문의 제목이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중공과 자유세계의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외에도 말이죠, 최근에 그 중요한 그 연설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연설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7월 13일 날 그 폼페오 장관이 얘기한 거죠. 남중국 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선언한 것은 전부 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그 문서화되진 않았는데 7월 15일 날 뉴욕 타임즈지가 보도한 건데, 그 9,200만 중국 공산당원의 그 미국 방문은 금지하겠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선언된 그런 선언은 아닙니다. 신문에 난 것이고, 그리고 이 법안 법안으로 될지 어떤 그냥 선언으로 끝날지 모르는데 이것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날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 폐쇄 조치를 또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발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한 그 4개의 중요한 문건에 속한다는 정책 선언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직접 그 수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4개의 큰 그 연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직접 그 행동으로 옮겨는 아주 중요한 문건인 것은 물론 사실이죠. 7월 23일 닉슨 대통령 기념관에서의 연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그 요르발린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을 여행 갈 때 좀 주로 가보는 것이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그 유적지, 전적지 이런 데를 좀 관심 있게 찾아다니는데, 요르발린다를 갔는데 참 아름답고 작은 마을입니다. 대도시 이제 변두리인데 거기에 그 닉슨 대통령 그 기념관이 있고, 여기서 그 별로 멀지 않습니다. 시미밸리라고, 요르발린다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동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미밸리라는 거기는 바로 또 레이건 대통령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정말로 그 민주당의 아주 아성처럼 돼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배출한 근간의 대통령 2명이 공화당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좀 보면 또 아이러니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닉슨 대통령이 정말 외교적으로는 정말 미국 대통령의 그 손꼽힐 수 있는 그런 전략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참 불미스럽게 대통령직에서 이제 사임하고 말았다는 그런 영향이 있는지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2시간밖에 안 떨어진 시미밸리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을 가보면은 거기는 관광지처럼 사람이 북적북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이크 폼페오가
이곳을 연설지로 택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말이죠. 중국하고 미국이 완전히 거래를 차단한 지 25년 만에 중국을 그 문을 여는 겁니다. 중국을 열어가지고 미국 편으로 만들었고 그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중국을 있게 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럼 미국은 중국만 좋겠느냐? 그렇진 않죠.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소련 편에서 떼어내서 미국 편으로 만들므로써 궁극적으로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는 아주 그런 그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 편이 되어서 소련을 이제 붕괴시키는데 뭐 함께 해줬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조화로운 그 하모니어스 릴레이션을 연 대통령인데 이번에 그 닉슨의 한창 후배인 폼페오 장관이 이제 조화로운 관계는 이제 끝이라고 바로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선언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흑백 사진 하나 보실 텐데 1970년에 중공을 방문해 가지고 모택동하고 닉슨 대통령이 참 이것은 역사의 그 획기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중공의 저런 사람을 만나 가지고 악수를 하고 화해를 했다. 그래서 그 현실 국제 정치학이라는 것이 참 도덕이 아닙니다. 이런 참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같이 얘기도 섞을 수 없는 그런 미국이 침략자라고 낙인을 찍고 중국하고 25년 동안 외교 관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무역도 안 하고. 근데 그 관계를 텄는데 바로 이것이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의 기본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닉슨 대통령과 바로 이제 키신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신저가 그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인데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뭐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시겠습니다. 1972년 2월 21일 참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가 중국에 이제 내려가지고 북경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같은 공산주의지만은 중국하고 소련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키신저 박사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차제에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서 미국 편으로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련과 싸우는데 아주 극적으로 유리해진다. 뭐 그것은 다 역사적으로 맞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폼페오 장관이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을 하는데 바로 그 폼페오 장관이 고부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오렌지 카운티 출생이래요. 오렌지 카운티 그러면은 우리 그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폼페오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 육사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죠. 그리고 1988년에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고 바로 그 무렵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는데 폼페오 대위는 유럽에서 그 철책 그 공산주의 철의 장막을 뭐 경계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고향이 칸자스주인데 칸자스주에서 하원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하원 정보분과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그 가장 부지런한 하원의원으로 소문도 나고 그랬다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그 임명을 했고 그리고 2018년에 그 미국 제70대 때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도서관에서 연설한다는 그 안내장입니다. 리차드 닉슨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 해놓고서 7월 23일 폼페오 장관의 연설이 곧 시작된다라는 그런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폼페오를 추켜 세우면서 그 폼페오를 소개한 사람이 폼페오가 한 일 중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준 권리입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이란 말을 아주 극적으로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준 권리, 그리고 이 창조주가 준 권리는 누구한테도 양도할 수 없는, 그래서 unalienable,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바로 인간은 그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권리를 인간들이 박탈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대항하겠다는 그런 그 위원회를 만든 것이 폼페오 장관이 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추켜 세우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국, 북한, 뭐 이란, 러시아 이런 전제 국가들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거다는 것에 그 전조가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뭐 100%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을 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슨 대통령 비석에는 그의 취임사 중 한 구절이 쓰여 있다. 역사가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의 명예는 피스메이커라는 타이틀이다. 그렇죠. 어떤 정치가가 자기가 저 사람은 정말 평화를 만든 사람이야, 피스메이커야 라는 타이틀을 받으면은 참 그 대단한 것인데, 닉슨은 바로 그 타이틀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추켜 세우고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만은 앞에 말한 그 세 개, 국가안보보좌관의 연설, FBI 국장의 연설, 법무장관의 연설, 이 세 개를 자기가 종합해서 네 번째 연설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뭐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결론을 지금 폼페오 장관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그 참 거인이죠. 그렇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 완전히 그 낙인이 찍혔습니다. 유엔에서 낙인 찍히고,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믿지 않을 것 같지만은 1945년에 유엔이 생긴 이래 1970년대까지 그 유엔 안보리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대만이었습니다. 중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면서, 그리고 미국이 79년에 이제 국교 수립할 때, 그때부터 이제 미중 관계가 정상이 되는데, 바로 그때 대만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나라도 아닌 것으로 이제 타락을 시킨 것이죠, 국제사회가. 그리고 유엔에서도 쫓아냈습니다. 안보이사회 그 상임이사국 자격이 박탈된 것뿐만 아니라 아예 회원국 자격까지 박탈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 정치가 그렇게 그 무섭고 노골적이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날 지금 또 이 폼페오 장관의 그 연설을 보면은, 이제 대만은 이제 다시 당당한 국가로,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괜찮은 국가로 격이 상승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닉슨이 한 일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연설을 하면서도 미국의 이익과 상호간 이익을 존중하는 미중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 닉슨은 생애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인들은 닉슨 대통령의 노력과 희망이 그 결실을 맺었는가, 그렇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닉슨이 그 원대한 꿈이 과연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방금 말했듯이 앞에 그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세 사람의 연설을 종합해서 미국인들의 경제 문제, 자유 문제, 그리고 미래 자유세계에 중국이 위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자기 연설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신저 박사가 이제 사실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이 71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키신저가 중국을 가서 미국과 중국의 거래를 처음으로 튼 49년 되는 해죠. 그래서 이제 내년이 그 50년 되는 해다라는 걸 말하고, 세계는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가 그 50년 전에는 예의, 두 나라가 국가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예의와 협력의 밝은 미래가 될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미래, 서로 예의를 지키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즉각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정치가들이 그 연설이 그런 그 충격요법으로 연설하는데, 폼페오 장관이 역시 뭐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예의와 협력의 밝은 미래를 꿈을 꿨었는데, 키신저나 닉슨 대통령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지금 미국이 마스크를 다 쓰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대한 약속 실패로 인한,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확산된 전 지구적 전염병으로 인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는 겁니다. 시체 숫자를 아직도 계속 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 쓰고 있고, 이게 다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 홍콩과 신장에서 들려오는 인권 탄압 관련 뉴스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그냥 그 충격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의 사악한 무역 행위로 인해
파탄나고 있는 미국인의 직업과 사든 캘리포니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가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곳 그 남가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경제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중국의 그 잘못된 무역 정책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을 막 남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날이 막강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나의 고향인 캔자스주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중국과 거래한 지 50년이 되는 지금 미국인들은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말했던 이론들, 즉 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진보해 나갈 것이라던 이론은 맞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중국이 정의하는 윈윈 둘 다 뭐 그 거래를 하게 되면 나라들이 둘 다 이제 이기는 거로 보통 치죠. 이것이 중국이 의미하는 중국이 정의하는 윈윈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진실로 국무장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더 안전해졌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평화롭게 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까? 예, 이렇게 참 감정에 호소하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냉혹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21세기, 그러니까 프리 21st century를 맞이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부연합니다. 시진핑이 꿈꾸는 그런 중국의 세기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가이드할, 뭐 지시할, 안내할 이런 뜻입니다. 냉혹한 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낙관적으로 세상을 생각 없이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거래를 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오래되고 눈먼 파라다임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하고 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평화가 이제 오래되고 눈먼 파라다임이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는 미국의 경제,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는 중국의 새로운 전체주의에 대해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싸움 거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자유세계가 승리해야 된다. 예. 1967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포린 어페어스에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맞는 얘기죠. 중국을 영원히 국제사회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 지금처럼 14억은 아니라도 그때도 중국 인구가 7, 8억이 됐었는데 이 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아웃돼가지고 세계를 오버하게 끌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맞는 얘기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제외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중국이 변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 대통령은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리고 중국을 이제 변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관계를 열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중국을 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제 경제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경제 발전이 되면은 자유로운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소련은 완전히 공산주의로 돼 있었지만은 중국은 그 공산주의가 많이 그 와해가 된 겁니다. 공산 정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가 많이 침투를 했죠. 예, 닉슨의 목표가 그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닉슨은 이제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스트래티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학자들 또는 정치가들이 중국이 발전하게 되면은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이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제 inevit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inevitability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폼페오 장관은 But that age of inevitability is over. 이제 중국은 자유화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중국 내부에서 닉슨 대통령이 유도하고자 했던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정책 그리고 다른 자유국가들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의 실패한 경제를 부활시켰지만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79년 수교할 때 보면은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자유국가들이 중국의 경제를 부활시켰지만 중국은
자신들에게 먹이를 제공한 세계의 손을 물어뜯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이렇게 먹으라고 모여준 국제사회의 손을 지금 중국이 물어뜯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제 그냥 resurrected China's failing economy, 차이나의 그 붕괴되는 경제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only to see Beijing bite the international hands that were feeding it. 중국을 먹이를 주고 길렀던 그 국제적인 손을 물어뜯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중국 인민들에게 우리의 팔을 내밀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악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언론, 연구기관,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학부형회에도 선전일꾼을 보낼 지경입니다. 여러분 학부형회라는 것 요새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부모님들 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저걸 보는데요. 프로파간디스트, 그러니까 선전일꾼이죠. 선전일꾼.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대만에 있는 우리 친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게 특별한 경제적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서방 측 기업에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그 미국의 이제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뭐 우리나라에도 와 있죠.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미국 항공,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 등이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네 그 홈페이지들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로 이제 호텔도 전 세계에 있고 그런데 대만이라는 걸 다 지우라 이겁니다. 대만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지웠대요. 중국의 비율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르바린다에서 할리우드가 멀지 않죠.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할리우드, 그곳은 미국의 창조적 자유의 핵심이며, 그렇죠. 거기서 뭐 별의별 그 창조가 많이 되죠. 사회의 정의에 관해 스스로 임명된 뭐 중재자들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 정의, 사회 그 뭐 도덕의 기준 같은 거를 그 영화 만드는 사람이 영화를 통해 이제 제시하고 그러죠. 그들인데 이들도 중국에 대해서 아주 미약한 비우호적인 사안조차도 마음 놓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기분 나빠할 내용은 영화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화를 검열한다. 중국이 화내지 말라고. 이 같은 짓거리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첨을 떨면 뭐가 생깁니까? 참 말 세게 하죠. 윌리엄 바 장관께서 지난주 연설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의 궁극적인 야망은 미국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냥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ultimate ambition of China's rulers isn't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to raid the United States. 중국 지도자들의 목표는 미국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가서 이제 공격하고 점령하는 것이죠. 미국한테 이기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소중한 지적재산권과 무역 비밀을 파괴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수백만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 체인을 중국이 다 망가뜨렸죠. 그리고 중국은 그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노예 노동으로 만든 그 물건들을 가져다 팔고 있다. 하긴 그 우리가 가끔가다 미국에서 무슨 뭐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사고 뭐 그냥 뭐 간단한 거 그 다 보면 중국제인데 그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감옥소에 그 죄수들이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뭐 의자 하나에 $1도 안 되고 막 이게 이렇게 싸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국제무역을 위한 세계의 주요 해로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남진아에다가 뭐 군사기지 만들고 섬, 인공섬 만들고 그래가지고 해로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닉슨 대통령은 한때 자신은 중공을 세계에 개방함으로써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게 아닌지 두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 그 뭐 소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과학자가 그 만들었는데 저거 인간이 만든 그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악마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프랑켄슈타인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프랑켄슈타인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민주 국가들은 오랫동안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습니까? 왜 방치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서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대해 순진했고 나이브했고 그리고 냉전 종식 후 승리에 도취했고, 냉전이라는 것은 자유세계가 공산세계를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죠. 냉전 종식 후 승리에 도취했고, 또한 우리는 겁쟁이 자본주의자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국의 화평굴기라는 말에 속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의 중국은 국내적으로 더욱더 권위주의적이며 독재 국가이며 그리고 그 외 모든 세계 여러 곳에서 자유의 위협이 되고 있는 더욱 침략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길러준 그 손을 물어뜯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기가 한 얘기 다 했다 이거죠. 오늘 내가 한 말에 팩트에 대해서 정파를 달리하는 사람들조차도 논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한 건 다 팩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를 위한 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들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대화란 과거와는 다릅니다. 나는 지난 몇 주 전 호놀룰루에서 양제치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그 외교관이죠. 낡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중국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어떤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놀룰루 회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만은 아무런 그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양제츠라는 분의 그 사진을 볼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중국 공산당의 외교 관련 그 부서의 그 디렉터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외교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이미 중국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양제츠의 약속은 과거 중국 공산당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가 원하는 바는 미국이 그들의 요구에 양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바로 과거 미국 행정부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계속 중국한테 양보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주 잘 설명한 바처럼 공산당 정권은 막스 레닌 정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시진핑 총書記는 파탄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실한 신봉자입니다.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is 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 완전히 파탄난 이데올로기죠. 공산주의 다 망하고 공산주의는 일단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그 이데올로기의 진실한 추종자다. 중국 공산당이 지구를 제패하겠다는 그의 수십 년 된 야망은 바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본질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마치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로 이제 그 아닌 척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은 다르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다르다는 사실을 한 번도 그들은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무시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이제 폼페오 장관입니다. 하원정보위원회 그리고 CIA 국장 그리고 2년 이상 미국 국무장관으로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지도자가 말하는 바를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근거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결론에 의한 미국의 대응 정책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결심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대할 때 믿어라 그러나 증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들하고 약속을 해라. Trust but verify. 그렇지만은 걔네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제 증명을 하라라고 말했는데 중국 공산당을 다룰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Distrust. 그들을 믿지 말라. And verify. 그리고 증명하라.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나 증명하라가 아니라 그들을 믿지 말라. 그리고 증명하라. 그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대소 정책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훨씬 더 처절한 것이 되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편 국가들은 닉슨 대통령의 희망처럼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중국 변화 제대로 못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행동은 우리 국민과 번영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변화를 더욱 창조적으로 공격적으로 유도해내야 합니다. 공산당 아웃입니다. 공산당 디스트로이입니다. 공산당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입니다.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닌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국민들과 우리 동맹국 국민들이 중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다른 나라와 같은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 이거 전쟁하자는 소리죠. We can't treat this incarnation of China. incarnation of China는 중국의 지금 현재 실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s a normal country.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Just like any other. 보통 다른 나라와 같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비정상 국가다.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가 다른 일상적인 나라와의 거래와 같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북경은 국제적인 합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약속들을 자신들의 세계 재패를 위한 통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중국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잘 지키지 않고 또 자기한테 유리한 약속은 자기 세계 재패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캐나다 회사와 거래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은 캐나다 회사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독립된 이사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후원하는 것이며 이익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국영기업은 나라가 보장을 해주니까 이익을 못 내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예가 화웨이입니다. 우리는 화웨이가 순수한 텔레콤 회사라고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웨이를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화웨이는 진정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e've called it what it is.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A true national security threat. 중국 화웨이는 진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다. And we've taken action accordingly. 바로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하겠다. 우리는 우리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그들은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의 대담한 인권 유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회사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다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중국 학생들과 고용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학생이며 일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FBI 국장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중국의 보통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 그냥 뭐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돈을 몇 푼 벌기 위해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죠. To make a little bit of money. 돈 좀 벌라고 이렇게 왔죠.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그것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그 공부하려고 그 돈 몇 푼 벌러 온 사람도 있지만은 too many of them come here to steal our intellectual property and to take this back to their country. 훔쳐가지고 자기 나라로 그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법무부와 다른 기관들은 이 같은 범죄를 적극 추적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민해방군이 PLA,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절대 권력을 지탱하는 것이며 중국 인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중국의 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되죠. 자유주의 국가의 군대가 이제 독재 국가의 군대보다 더 세다는. 왜? 자유주의 국가는 오로지 국제 정치만 하면 되지만은 중국군은 중국 정부를 지탱해야 되죠.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동중국해 및 남진해의 전역 및 대만 해협에서 FONOP, 그러니까 뭐 항해의 자유 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를 적극 수행하는 등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선에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우주군도 창설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선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는 중국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정하고 상호적인 미중 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커져온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우리는 휴스턴 영사관에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그곳은 지적 재산권 도둑질과 첩보작전의 허브였습니다. 본산지였다는 얘기죠. 우리는 2주 전 8년 동안의 남진아해에서의 국제법 관련 치크 터닝을 끝냈습니다. 치크 터닝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왼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도 대라. 중국한테 대해서 참 우호적으로 돼 있는데 이제 뺨 돌리는 일 그거 이제 끝내겠다. 이제 너네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7월 13일 날. 우리는 중국에게 그들의 핵 능력을 이 시대의 전략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치시키라는데 이제 중국의 핵 전력도 이 시대의 전략 요구에 맞게 바꿔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강경정책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강경정책만 가지고는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중국 국민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겠다. 지금 중국 국민들을 활용해서 공산당 정권을 쫓아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죠. 중국인들은 생동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공산당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오 장관이 요르바린다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할 때 중국의 그 민권운동가들, 인권운동가들 몇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 왕단이라는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바로 그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그때 학생운동을 이끌던 사람인데 그 미국으로 이제 피신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도 받고 교수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경생, 웨이징쉥이라는 그 인물도 이제 인용을 하고 이렇게 같이 연설을 들으러 왔더라고요. 이제 폼페오 장관이 거의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나는 냉전 당시 군에서 근무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배운 한 가지는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라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그들이 14억 인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감시하고 억누르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정직한 의견을 어떤 적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들이 권력을 잃을지 몰라서 두려워한다는 오직 그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국민들이 일어나서 뺏을지도 모른다는 그거 하나예요. 우한의 바이러스 그 경고한 의사가 있죠. 그 의사의 경고를 들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한 것을 들었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3주만 빨리 조치를 했어도 죽을 사람의 95%가 안 죽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지도자들은 중국의 용감한 인권운동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상대하는 중공 정부의 위협의 본질에 대해서 경고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코 현상 유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일은 중국 인민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을 쫓아내는 건 중국 인민인데 자유국가들은 중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엎어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공당은 소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련처럼 이제 몰아갈 것이라는 얘기죠. 잠재적인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거부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있는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폼페오 장관이 하는 말을 요약을 하면은 1. 중국 공산당 정부를 중국 인민이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겠다. 2. 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함께 하자. 무엇보다도 자유의 달콤한 맛은 우리들이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임을 믿습니다. 자유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유인책이 되는 겁니다.
홍콩 사람들의 해외 이주를 위한 노력을 보십시오. 중국은 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지금 미국의 깃발을 휘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폼페오 장관이 소련하고 중국은 조금 경우가 뭐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은 미국이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이라는 말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불가항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 inevitability입니다.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오는 거야.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길 거야, 미국한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앞날이 정해져 있으며 앞으로 올 세계는 중국 우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접근 방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금년 초 뮌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세계는 아직도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사람, 그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개방사회로 오기를 원하지 누구도 중국에 가서 살기를 강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이 상황을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있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예, 자유국가들이 이제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자유국가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중국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중국에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저는 읽으면서 마치 그 한국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한 일을 함께 하자고 호소합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단순히 상호주의를 말하십시오. 거래에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말하십시오. 그렇죠. 명쾌하게 하자. 1대1로 같이 하자. 거래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자. 이것도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같은 간단하고 강력한 기준은 대단한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중국을 포용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유국가들은 이제 목소리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원칙 아래 행동해야 합니다. 혼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래 위에 공동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은 중국의 협상 혹은 중국의 감언이설로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동맹국들과 함께 하는데 바다 위에다 모래에다 금 긋겠습니다. 근데 그 금이 중국의 협상 또는 감언이설로 지워지면 안 된다. 실제로 미국이 최근 남전하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을 최종적으로 거절한 것이 바로 그런 선입니다. 우리는 각국 시민들이 개인적인 정보가 중국의 공산당 수중에 떨어져 버리지 않는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거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화웨이 장비 같은 것을 썼을 때 당신 나라 국민들의 모든 그 개인적인 자료가 다 중국으로 가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우리가 얘기했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그 조그만 나라들한테 어려울 거라는 것을 폼페오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무지하게 친중인데 그것을 생각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중국의 표정이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능력이 없거나 당분간 미국과 함께할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문제 같은데 유럽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들지 않은 거가 있어요. 시장 잠식이라든가 중국이 위협을 하죠. 시장 접근에 제약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네, 이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이 같은 비겁함은 역사적 실패를 불러왔고 그런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중국의 도전은 민주국가들의 분투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을 얘기하고 특별히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분투를 요구합니다. 야, 이건 무슨 우리한테는 상당히 그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중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서 성취한 우리의 자유를 쇠퇴시킬 것이고 법이 지배하는 질서를 뒤엎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중국이 승리하든지 자유세계가 승리하든지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은 중공당의 자비심의 운명을 걸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중공의 행동은 자유세계 최대의 위험입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내외를 전체주의화시킬 운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봉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도전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말이죠. 소련과의 싸움과 중국과의 싸움이 한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자유세계하고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중국은 자유세계하고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복잡하고 그래서 중공은 이미 우리 국경 내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홀로 이 도전에 대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엔, 나토, G7, G20 이런 나라들이 복합적으로 경제, 외교, 군사력을 명확한 방향으로 용기 있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중공의 도전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같은 나라, 민주주의 국가, 자유국가들이 다 뭉치자.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수단이 있다.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미국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의존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의 얘기를 폼페오 장관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가 바뀌어야 되고 자유세계가 안 바뀌면은 중공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이제 정말 그 제로섬 게임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공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사명을 담당하는 지도국가가 될 위치에 있다. 왜? 미국은 건국 이념에서부터 바로 자유를 지킬 사명을 가진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명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고 막강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전 세계 국민들, 중국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의 횃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이 변하기 이전 세계는 안전해질 수 없다. 그 말이 지금 이제 다시 맞는 말이 되었는데 오늘 위협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세계는 반응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폼페오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May God bless the Chinese people. 중국 인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미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이제 연설을 마치는데 이게 바로 그 앞전에 세 개의 그 연설문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법무장관 FBI 국장 연설문을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중요한 문건 딱 한 달 사이에 나오죠.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제 세계가 바뀔 겁니다. 미중 갈등을 선전포고 잠재적인 선전포고를 한 그런 주요한 외교적 문건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용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또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문제를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